등기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 끝내야지. 오늘부터 새로이 등기법을 공부한다. 내년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냥 끝내세요. 끝내시고 지금까지 배운 거라도 틀리지 않도록 그거라도 꼭 잘 정리합니다. 이해하셨죠? 배운 거라도. 그래서 이제 64번 같은 문제는 작은별 합니다. 작은별에서 왜 직권을 하는 등기가 중요하니까 일단 받습니다. 근데 뭐가 직권을 하는 게 아닌 거 그랬죠? 아닌 거 그랬을 때 일단 기본 답을 먼저 보면 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촉탁시 나오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미등기 부동산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네 가지예요. 보존등기 하는 게. 뭔데? 가압류, 가처분. 자, 이렇게 무슨 단어가 보이고 미등기란 단어가 보이고 뭐예요? 촉탁이란 단어가 보이면서 자, 단어가 보이면서 뭐예요? 무슨 등기 한다고? 보존등기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핵심 뭐예요? 미등기, 촉탁, 보존등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가압류. 그다음에 뭐예요? 가처분. 그다음에 이제 강제경매. 그다음에 자, 미등기 건물의 주택 뭐라고? 주택 임차권에 등기명령 있죠? 등기명령. 몇 가지만 들어온다고? 네 가지만 들어요. 네 가지. 왜? 오지선당이니까. 요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라는 게. 몇 가지가 아닌 게 답이라고. 요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라는 거. 그죠? 여기 자, 64번에 거기 4번에 뭐예요? 가등기 촉탁시 나오죠? 가등기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등기 촉탁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에. 느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뭐가 나오고 미등기 부동산 나오고 촉탁 나오고 뭐예요? 보존등기 한다고 나오게 되면 몇 가지만 들어간다고? 네 가지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자. 그럼 1번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이전등기를 뭐 할 때는 그 가처분등기 맞소등기 있죠? 그래 우리가 자 갑과 을이 이전등기 하는 게 아니라 맞소등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무슨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에서 절대 무효죠? 그 등기부상의 1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이제 민법 몇 조? 110조 사기강박으로 하자. 사기강박. 그 단서조항에 뭐가 있어요? 단 누구한테? 선의 제3자한테. 선의 뭐라고? 제3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고? 대하지 못한다 그랬죠? 대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이니까 이 갑이 뭐예요? 소송합니다. 소송. 이전등기를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뭐예요? 말소해달라고 소송하죠? 그러면 자 법원에 소송하면서 이 을이란 사람이 선인 3자한테 못 팔도록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촉탁등기로 뭐가 내려와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처분 이외에도 이건 뭐예요? 임시가니까 가처분 이외에도 뭐예요?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으니까 소유권 등기 병이죠? 그럼 얘는 절대 이제 선의가 아니에요. 뭐라고? 악이다. 뭘 보고 샀으니까? 가처분을 보고 샀으니까. 그래서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 선의 3자를 뭐예요? 뭐로 만들기 위해서? 선의가 아닌 악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이전등기 말소해달라는 판결 갖고 이등기하고 가처분이 이등기 있죠? 이거 다 뭐예요? 단독입니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 자 2번 이전등기 해야 되겠죠? 안 해준다니까요. 법원에 소송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이전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소송하죠? 얘가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뭐예요? 법원에 신청해서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처분 들어왔는데 자 이 아래 뭐예요?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니. 그 을이란 사람이 판결 받았죠? 이전등기를 뭐하라고? 이행하라 판결 받았으면 그 판결 갖고 뭐하고 가처분이 이전등기 있죠? 요거 단독으로 뭐 한다며? 요거 단독으로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4번 뭐예요? 3번 이전등기 말소시키고 자기 앞으로 뭐 해면 돼 이거? 단 이전등기 해보죠? 공통점 항상 뭐라고? 가처분 이후의 이전등기는 가처분 등기 이전등기는 뭐라고 이거? 단독으로 말씀한다. 무조건 단독입니다. 단독 신청해. 그래서 여기 1번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이후의 이전등기는 단독인데 그 이제 뭘 말씀하는 거 이제 가처분 등기 자체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 이걸 보시고 요 가처분 등기는 누가 말씀하느냐? 이게 바로 이게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하는 거. 그죠? 직권하는 거. 요거 덜 중요해요. 뭐 더 중요하다고?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말소가 뭐예요? 단독이란 얘기고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이건 덜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고민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자 뭐라 했어요? 자 수인의 공이자 중 1인 지분만에 보존등기 하에 못해. 지분만에 보존등기를 못하죠? 보존등기를 못하니까 그 뭐야 만약에 그게 보존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는 거이고 직권말소하기도 절대 무효니까. 자 2번은 뭐예요?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말소. 유효지가 지효권이죠? 지효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하니까 그 유효지에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한다는 얘기예요? 유효지가 지효권이라고 직권 등기합니다. 4번 답이 그 다음에 5번 말소 등기할 때 이렇게 말소 등기할 때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이전 등기 자 판결 갖고 이전 등기를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을구에 뭐가 있다면 1번에서 저당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 있죠? 이 사람이 뭘 첨부하면 승낙서 첨부하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소하겠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시에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하면 자 그 이해관계인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뭐 하겠다고? 직권말소하겠다.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65번은 뭐예요? 판결에 한 거 잘못된 거랬죠? 판결에 잘못된 거. 자 판결에 잘못된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이 문제도 이제 보면 이 문제도 보면 자 뭐는 그래도 이것도 작은별 합니다. 작은별 65번 앞에다 작은별 해두시고 자 이것도 판결 중요하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일단 1번에 뭐예요?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이전 등기를 이행한다라고 이행한다라고 하해를 한 게 아니라 뭐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 갖고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단정할 수 없어요. 뭐라고 화해를 했는데 등기를 해준다. 왜 등기법이니까 등기해준다는 이행하라는 이게 판결 받아야지 단독이지. 서류 준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뭐하고 필요 없어요. 이거 등기 인정과 상관없는 얘기고 그 고민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1번은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안 배우면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답이 아니야. 항상 머릿속에 딱 읽어봐서 뭐 한 것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 같으면 뭐예요? 뭐가 아니라고? 답이 아니라고. 특히 뭐예요? 잘못된 거 틀린 거 문제 나왔는데 잘못된 거 틀린 거 있죠? 확률 90%예요. 뭐라고? 안 배운 거 뭐가 아니라고? 답이 아니다. 그 생각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패소한 의무자는 없다죠? 누구는 없다고? 패소한 의무자는 없다야. 항상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 건 뭐니까? 승소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패소한 사람 뭐라고? 없다야.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대의를 해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었죠. 채권자는 채무자를 뭐해서 대의 인정하죠. 그 대의 인정하는 거 있다야. 채권자 대의는 뭐라고? 있다야. 그냥 채권자 대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넘겨보시면 자 4번은 꼭 봐두셔야 돼. 4번은 중요하다니까. 왜?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가 가능해? 이거 단독 신청이 가능해.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무슨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5번님의 답이냐면 가처분 결정에 따라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 관리자는 그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단독으로 가처분 결정인데 가처분인데 단독으로 하면 돼요. 촉탁을 해야 돼요. 촉탁 등기해야 되겠죠?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 가능한데 뭐라고? 가처분 결정 갖고 단독을 하는 건 없어요.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갖고 하여튼 가처분 등기 중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여기 썼죠? 여기 안 지웠죠 이거? 요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하나만 단독이에요. 나머지 다 뭐라고? 촉탁 등기 가처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 하나만 뭐라고? 단독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 자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자 66번 있죠? 66번 이것도 작은 별 합니다. 이것도 봐둘 필요는 있겠다.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 해서 잘은 나오지 않지만 한 번은 봐둘 필요가 있는 게 농지에 대해서 증여원인으로 이전 등기하죠? 농지모를 내라고 실증면 내고 이번에 토지거래가 될 때 자 이 유상거래 있죠? 거래 유상거래인데 신탁은 뭐예요? 신탁계약 신탁은 낸다 안 낸다 이거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신탁은 뭐예요? 유상거래를 아닌 걸로 봐서 안 낸다 이렇게 보시고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승소하는 문자는 아무리 뭐라 하지만 단독이지만 뭘 내야 된다고? 등기비 정보 내야 되고 4번에 뭐예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할 때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할 때 뭐 내라고 이거 대장 냅니다. 이전 등기 할 때 뭘 파는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대장 내고 그 다음에 법원이 권리자 동그라미 등기 권리자일 때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냅니다. 우리가 자 저 쳐다보세요.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감증명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종중총회 결의서를 내. 뭘 낸다고? 종중총회 결의서.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가 뭐라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서면하고 그다음에 뭐 주소증명 서면이 있어요. 뭘 낸다고? 주소증명 서면을 내요. 주소증명. 자,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자 67번 작은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거민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민. 자, 그러면 거민 단어를 봤죠? 거민 단어 보면 뭘 외워야 돼요? 거민 보면 뭐가 외워져야 돼요? 개판 소유. 개판 소유를 외웠는데 시험 문제 보면 틀려. 왜 틀린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개판 소유는 뭐 한다고? 거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할 때? 계약에 의해서. 근데 뭐 할 때? 판결에 의해서. 그죠? 판결에 의해서. 근데 뭐 할 때 받는 거? 이전 등기할 때 받는 거. 뭐 할 때 받는 거라고? 이전 등기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을 먼저 보면 몇 번에?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자, 줄 쳐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해요. 뭐 한다고? 말소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민을 뭐 할 때 받는 건데? 개판 소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받는 건데 여기 뭐라 됐으니까? 말소 등기니까 거민 받아 안 받아 이거? 안 받겠지. 그죠? 그 집중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는 외웠는데 개판 소유는 거민 받는다고 외웠는데 문제 틀리면 왜 틀리는가 잘 보고 뭐 할 때 거민 받는 거라고? 말소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는 게 이전 등기. 근데 이제 그 1번은 뭐예요? 굉장히 생략했는데 원래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니 뭐냐 그냥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판결 받았으면 판결서에 뭘 받아야 돼? 거민 받아야 돼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라고?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를 낼 때는 뭐예요? 거래신고 필지 내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라고 나오면 미등기 건물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약에 뭐예요? 무허가 건물에도 뭐라고? 계약을 체결 이렇게 나오면 뭘 체결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뭐예요?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그 중간에는 무지무지한 많은 말이 빠졌어요. 뭐라고? 미등기 건물에 뭐예요? 무허가 건물에 뭘 하고 자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뭐 해주는 거야? 이거 이전 등기 그 말 자체가 다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에 뒤에 뭐라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뭘 체결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거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거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처럼 뭐예요? 토지거래허가서라든가 동그라미 3번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이게 나오면 이건 당연히 뭐라고? 같은 뭐예요? 같은 시청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중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거민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국가지방자치는 자, 거민제도라고 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조세 폭탄가 뭐예요? 자, 부동산 거래 질서, 투기 목적을 방지해서 만든 거니까 국가나 지방자치가 그런 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자니까. 그래서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자 68번은 뭐예요? 작은별 합니다. 작은별. 뭐에 관한 얘기야 이거? 인감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인감용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장 쉬웠던 시절에는 항상 뭐예요? 기본적인 문제가 딱 뭐라고 나오면 다음 중 인감용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하면 소유권이 아닌 뭐예요? 전세권 뭐라고? 전세권 말소 등기나 아니 뭐예요? 저당권 뭐라고? 저당권 이전 등기나 이런 게 답이었어요. 이런 게 이게 기본적인 답입니다. 이게 자 1, 2, 3, 4, 5번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요 문장을 조금씩 뭐예요? 발전시켜 갖고 문제가 좀 시간을 뺏으려고 여러분 시간을 뺏으려고 자 어떻게 이제 문제가 발전됐냐면 틀린 문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죠?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남한테 뭐 해줄 때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뭘 내요? 인감용 냅니다. 그럼 이 현재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설정 등기해 줄 때 자 의리 설정해 주는 거죠? 병한테 얘 인감용 낸다는 이 사람. 근데 얘가 이제 뭐예요? 병말이에요. 이게 병말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자죠? 소유권이 아닌 자가 뭐 할 때? 말소 등기하고 병말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이제 종전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뭐예요?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답을 골라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씁니다. 그럼 이렇게 쭉 말을 써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로서 이렇게 말을 만든다니까. 그건 이게 병이라는 사람은 말소 등기 전에 때 뭘 안 내 이거. 인감용 안 돼. 얘는 뭐만 내면 되니까. 등기필 정보만 내요. 이것만 내면 되니까 이건 인감용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예요? 이 등기필증이 뭐라고?
몇 시 됐어. 그래서 요즘 최근 3년 동안 이 법원직에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 몇 시 됐을 땐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증인석. 증인석을 뭐라고? 조소하라. 자, 공증부건. 확인정보. 출석하죠? 본인이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뭐예요? 신분증 제시하면 본인이 확인되죠? 인감내 필요 없죠? 인감인명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대리인 보내면 몇 시 됐으니까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이걸 보고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몇 시 됐으니까 뭐래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이라 내라 그 얘기죠? 요게 지금 계속 요즘 최근 3년 동안 법원직 쪽에서는 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도 뭐예요? 여기는 우리는 여기까지는 답은 안 나오고 요게 계속 답으로 좀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이 우리나라 부동산 처분할 때는 뭐 내라고? 인감인명. 일본 거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최후 등록지 기준권 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인감료 문제 보면 1번은 뭐예요? 자, 인감료 제출할 자가 법인일 때는 자, 등기소에 증명 얻은 대표자 인감료. 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는 뭐라고? 대표자 관리자 인감료 내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잘 보세요. 법이 정한 상속, 민법이 정한 상속 등기 있죠? 그 부인이 1.5고 나머지 다 뭐예요? 결혼했던 말든 다 1이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법적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 전에 인감을 제출한다. 그런데 이게 왜 틀렸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하지. 인감인명은 권리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앞에 뭐라고? 자, 아버지가 남겨주신 뭐예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협의죠?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분할 협의서에 형제끼리 뭐 했어요? 협의를 했잖아, 협의. 거기에 인감령을 찍어서 인감령 전원권 내란 얘기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법이 정한 상속법이니까 민법이 정한 상속대로 누가 상속인들은 뭐예요? 권리자니까. 권리자는 인감령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니까. 지금 표정이 이해 못하는 표정인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돼? 거기 법이 정한 상속등기는 민법이 정한 상속등기 하는 거니까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권리자만이 하는 거지. 인감명 의무자가 내는데 그랬으니까 권리자가 내면 안 되지. 근데 그 생각이 들어가야 시험 볼 때 들어가야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도대체 2번을 답으로 안 찍고 뭘 찍었는지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 뭘 답으로 찍었는지.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보자. 자, 거기 3번에 뭐예요? 교환계약이 매매가 아니에요.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인데 매도인감령 내도 무방하다만 얘기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때 전세권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의무자는 뭘 낼 필요 없어요, 이거. 인감 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자, 분명히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고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니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뭘 첨부하라 했어요? 인감료 첨부한다 그랬죠? 그 도대체 68번을 찍었는데 뭘 찍었는가 내가 궁금해, 내가. 답을 뭐로 안 찍고 2번으로 안 찍고 뭘 찍었는지 내가 궁금하니까 조용히 저한테 와서 저는 이걸 찍었습니다. 얘기 좀 해서 여러분 내년에 후배들한테 내년에 공부할 사람한테 제가 전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 이런 실수를 했다. 그거 좀 알아달라. 이게 몇 번이지? 68번. 오늘 잠깐 보면 몇 번이에요 지금? 68번이죠? 야, 68번 답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10%가.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틀린 거예요 도대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뭘 때만 인감령 내는 거라고 상속인 전원에 협의분할서에만 그렇고, 법이 정한 상속분대를 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권리자가 하는 거니까. 낸다, 안 낸다. 자, 69번은 중요해요. 큰별합니다, 큰별. 자, 이런 시험 문제가 계속 요새 나오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할 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번은 절대 뭐예요? 등기부상에 합의지분이라는 게 있다 없다? 자체가 없어요. 이미 등기부상에 합의지분도 없는데 그 합의지분에다가 가압류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돼. 그 다음에 자 2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같은 동일 범위의 용익물권이 두 개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 말이 안 되죠? 절대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임차권 안 되니까. 그 다음 자 배웠어요. 4번 뭐라고? 가등기와 본등기 의무자 안 되고. 근데 매매계약서상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 신청하죠? 그 계약서상에
자, 우리가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과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굳이 뭐예요? 굳이 따로따로 한 부동산에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일괄적으로 신청할 때 일부 취하가 가능하듯이 일부 취하가 가능하면 일부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5번은 뭐예요? 자, 절대 무효가 아니다. 각하사유가 아니다. 받아준다. 그 다음에 70번은 세무합니다. 세무. 등기표 정보 작성하는 경우 아니고 써있죠? 우리가 등기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이고 괜히 지웠다. 자, 당사자 있죠? 당사자가 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사람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접 뭐 하거나 신청하거나 돈 주고 누구 시킨 거 이거 변호사하고 법무사 시켰죠? 자, 이렇게 돈 주고 변호사 법무사 시켜갖고 돈 주고 시킨 건 자기가 직접 한 거나 마찬가지. 이게 등기부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명의가 올라갔죠.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누구라고? 갑이라고.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죠?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준다고? 등기부 정보를 줘요. 자, 이렇게 보전, 그다음에 뭐 이전 설정 이렇게 명의가 뭐 하는 사람?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어디에 을구에도 뭐 이렇게 1번 직접 출석해서 설정 등기해서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명의가 올라갔으니까 뭘 준다는 게 이거.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표 정보 줘요. 근데 아까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에서 직권 보존 등기 하죠? 내가 직접 신청한 거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거예요. 직권 보존 등기 했거나 채권자 대의에서 한 것은 등기표 정보 주는 게 아니라 뭐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 완료. 등기필 통지서 줘요. 완료 통지서. 이걸 준다. 그죠? 통지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직접 신청해서 명의가 올라간 사람이 아닌 게 누구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그 보존 등기 명의 올라갔죠? 2번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명의와 아무 상관없죠? 2번, 2, 3이라는 게. 근데 가등기도 뭐예요? 명의가 올라가는 거니까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명의가 올라가면 뭘 준다는 게 등기표 정보 주고 설정 등기 주고 그 다음에 갑 단독 소유의 갑을 공유로 고쳤죠? 누가 세력이 올라갔어요? 이름이. 을 이름이 올라가 있죠? 이 사람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실 등기라든가 마실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은 이름이 올라가는 명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1번도 요즘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세모만 합니다. 세모만 해두시고 틀린 걸 했어요. 그래서 법인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할 때는 이 공인인증을 받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을 또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등기법상 전자인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자격대리인 있죠? 최초로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등기소에 먼저 가서 한 번쯤은 가서 뭘 해야 된다? 공인인증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된다. 얘기고. 3번에 자, 이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71번 답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전자인청에 대한 각하 결정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원래 법에는 뭐라 해야 되냐? 그 고지 방법은 서면으로 하는 신청과 뭐예요? 동일한 방법을 해갖고 각하를 했으면 뭐예요? 각하 결정 원본을 거점을 누구한테 그 뭐예요? 각하당한 당사자한테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처음에 전자신청은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고 방문 신청은 뭐예요? 방문 신청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다만 뭐라고 서면 신청과 뭐예요? 동일한 방법이라는 건 그런 절차를 따르겠다는 얘기지. 전자신청으로 뭐예요? 이용해야 된다. 이 자체가 말 자체가 이건 맞는 얘기니까. 전자신청이니까 뭘 한다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뭐라고? 다만 뭐예요? 무슨 방식과 서면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해서 뭐라고? 각하 결정 경우 원본도 뭐예요? 통제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아마 이 문제를 낸 그 후배 친구가 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고쳐놓으면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을 한다는 걸 전자 신청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릴 거라고 말장난 시켜놨는데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전자는 전자인데 다만 뭐예요? 각하 결정 원본을 만들고 일련의 절차 있죠? 통제해주고 이런 걸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서면 신청은 직접 어디 와서 등기소에 와서 뭐예요? 와서 받아가고 뭐예요? 전자적인 방법은 뭐라고? 전자적으로 받아가라. 그런 방법이 같다는 얘기지. 뭐 하는 방법은 신청하고 뭐예요? 이 절차는 뭐예요? 같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맞는 답이니까. 이거 답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안 나니까 고민할 거 없어. 고민할 거 없고. 저기는 잘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동그라미 1번처럼 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한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고? 그 사용 등록할 필요 없다는 얘기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항상 뭐예요? 등기하려면 전자신청하려면 어디에 먼저 가라는 거? 등기소에 한번 가서 뭘 받아야 된다고?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3번은 필요 없고, 4번에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절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전자인청할 수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대는 없다 그랬죠?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 무조건 전자인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만약에 등기법에 외국인 나오면 항상 D가 뭐라고? 긍정문이야. 틀린 문제로 나오는 게 여기 없어요. 항상 외국인 나오면 뭐라고? 있다야. 그 만약에 외국인이 그 변호사 법무사가 외국인이야. 자격대리인 외국인이야. 그 자격대리인 외국인 사람은 전자인청이 돼야 안 돼. 그 금방 얘기했잖아. 외국인은 무조건 있다라고. 뭐라고? 근데 외국인이 있다라니까. 그 외국인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긍정문이라니까. 있다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인간명 내야 안 내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낸다니까. 외국인도 내. 항상 외국인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머릿속에. 뭐냐면 외국인은 뭐라고? 긍정이야. 있다. 그럼 외국인은 어느 나라 거네요? 우리나라 거네요? 자기 나라 거네요? 자기 나라 니네 나라에 인간명법이 있으면 인간명 내고, 니네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국가가 작아갖고 그런 인간명법이 없으면 누구 거 내고? 우리나라 거 내고. 하여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 있다야. 따라해보세요. 외국인 있다. 외국인 무조건 있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71번 문제는 답이 없고, 그 다음에 72번 큰별합니다. 왜? 보존등기니까. 틀린 거랬죠? 자,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국가로부터 이전등을 받을 때는, 자, 국가가 보존등기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고, 자, 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토지에 대해서만 하네요. 뭐만 한다고? 토지만 그렇지, 뭐는 안 된다는 게. 건물은 하도 짓고 부시고 하는 거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누구한테 받은 거? 국가한테 받은 거. 국가한테 이전등을 받으면 뭐예요? 그 받은 사람이 양수인이 뭐 할 수 있는데,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건물은 안 된다. 그런 건물은 그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상속과 같은 거니까 당연히 합병회사가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예요? 건국판, 건물은 뭐예요? 국가 또는 건축주 얘기 나오죠? 건물은 뭐예요? 건국판, 건축주나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있죠? 자, 이렇게 소유권 확인 판결이 있다. 확인 판결. 자, 이렇게 건물은 뭐예요?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이거만 안 돼. 이 판결만 안 되지 나머지 판결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 나온 거?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의 소임을 이유로, 자, 보존등기, 자, 줄쳐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판결 나오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명하는 판결을 갖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 건물은 뭐라고? 건축주나 뭐예요? 국가 상대로 있죠? 국가 상대로. 여러분 건축주가,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어디 빌라 져놓고 그렇게 써놨죠? 붙여놨죠? 건축주가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말 써있는 거 같죠? 그 건물 진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진 사람, 건축허가 명인 건물 진 사람이 그 사람 상대로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 받고 뭐예요? 보존등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그 나머지 판결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다음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가압류 촉탁이 있죠? 자, 직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 촉탁, 보존등기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고?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맞고. 자,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 후에 그 전제가 된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된다면 보존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왜? 돈 주고 했는데 보존등기 말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에서 보존등기 맞춰갖고 그 경매나 아주 가압류나 가처분이 뭐예요? 말소가 되더라도 절대 뭐예요? 보존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73번도 이전등기 중요합니다. 큰 별에 두시고. 자, 뭐 한 것은 틀린 거랬죠? 그래서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 할 때는 지분의 이전등기 써야 되겠죠? 왜? 지분을 이전하니까 얼마가 이전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쓰는다고? 지분을 이전할 때는 뭐예요? 신청할 때 뭘 쓰고 지분을 쓰고 등기부상에도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지분이 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죠? 절대 유증은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지 않는 한은 자, 일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사망 전에 가등기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답인데 수용 나왔죠?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맞추면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뭐라고? 지역권. 또 하나는 뭐예요? 외운 거 있잖아요. 수용에 대한 등기 맞추면 자, 말소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권하고 하나는 뭐예요? 상속등기. 뭐라고? 지역권하고 상속등기지. 그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외웠으면 이게 뭐예요? 가처분은 지역권하고 뭐가 아니니까 상속등기 아니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해야 되겠지. 말소 안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저희가 경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거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저 평택에 대출이 땅 있죠? 이 대출이 땅에 뭐 출필지 이 대출이 땅을 뭐예요? 수용해서 거기다 미군부대 줬잖아요. 지금 미군부대. 그럼 미군부대 줬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뭐하고 못 빼놓고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빼놓고 다 소멸시켜갖고 보상금 다 주고 뭐예요? 정리해줘야지. 만약 미군이 새벽에 보치 쓰고 있는데 어떤 놈이 파자마 빨으러 왔다 갔다 해. 미군이 꼼짝 마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 나 가처분권자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뭐라고? 다 보상금을 전이든 뭐든 다 보상금을 주고 뭐하라는 얘기니까 다 정리해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역권은 이 옆에 땅을 뭐예요? 옆에 땅을 통행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지역권이야. 그 말씀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상속등기를 안 해오면 이 갑이 만약에 뭐예요? 갑이 사망했는데 을한테 뭐예요? 보상금, 상속인한테 보상금 주죠? 근데 병이라고 하는 기업자가 이렇게 뭐예요? 1번, 2번에서 이전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오게 되면 이거 못 받는다 등기관이. 죽은 사람이 소유권자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얘가 단독으로 해오게 되면 이 소유권자의 의사를 그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을 받았는지 그거 모른다는 게 등기관이.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관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단독이나 숙탁은 못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건 받아줘요. 왜?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얘가 진짜 소유권자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은, 그러니까 이 포괄유증이나 이런 공동은 받아주지만 단독은 안 받아주니까 무슨 등기를 거치고 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절차상, 자,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등기를 거쳐서 상속등기를 거치고 뭐예요? 거쳐야지만이 등기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용에 의한 등기 맞추면 무슨 등기 말소하면 안 돼. 이 상속등기 말소하면 안 되지. 이거 말소해버리면 무슨 등기를 못 해오니까. 수용등기를 못 해오니까.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외우라는 얘기예요. 수용 나와서 말소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몇 가지? 두 가지. 그 하나가 뭐라고? 지역권. 또 하나는 뭐예요? 상속. 그거 아니면 다 말소해야 돼. 근데 꼭 뭐예요? 뭐라고 써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 또. 수용날 이전이라 나오니까 또 순간적으로 뭐예요? 갑자기 또 헷갈리죠? 자, 그거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머릿속에 외운 거라 외우라는 게 뭐라고? 지역권하고 뭐 빼놓고는 상속등기 빼는 거 다 뭐라고? 다 말소하라고. 그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 머릿속에. 중요한 거 그걸 외우고 그 중요한 거 외우고 괜히 다 해갖고 뭐예요? 다 해갖고 3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중요한 것만 딱 외워갖고 뭐예요? 한 5문제 6문제 반타작이라 하자. 반타작.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서가 판결일 때는 뭐예요? 판결일 때는 검인받아야 되니까. 개판 판결일 때 검인받아야 되니까. 거래가로 등기하지 않고. 그 다음 자 5번 아까 보라 그랬죠? 자 뭐냐고? 매매일 때는 뭐예요? 반대급부한 납도 60일이지만 증여일 때는 뭐라고?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줄 쳐보세요.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60일. 자 74번 문제는 자금별입니다. 자금별 지상권에 대해서 뭐한 거? 틀린 거. 그래서 1번 등기관이 지상권 등기할 때는 자 목적범위 쓰라는 게 반드시 필요적 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에 등기할 때는 토지 등기 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있을 때는 신청서에 뭘 받아야 된다고?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용을 한번 자 우리 올해 뭐예요? 법원지 구급시험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 뭐예요? 토지 아래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이 있다니. 그럼 이 구분지상권이 토지 아래에 있으면 요 지표면상이 있죠? 요 토지에 과연 뭐예요? 그 통상적인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겠는가 아니게. 요 아래 구분지상권 있죠? 요 표면 위에다가 지상권 등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가능해요. 왜? 중복되는 게 아니니까. 범위가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죠? 반대로 지상권 등기가 돼 있죠? 요 땅 아래 구분지상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다 가능하다죠. 다 가능. 뭐가 안 된다면? 중복이 안 된다면 똑같은 범위 중복이 안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죠? 토지 위에 이거 많이 봤어요.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익물권 특성은 이 땅 전부에도 등기할 수 있지만 건물이 없는 여기도 여기 일부에 등기할 수 있죠? 일부에 등기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 설정 등기가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 여기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못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그 전체에다가 일부에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통상의 지상권 등기를 구분 지상권으로 뭐 할 때? 변경할 때. 반대로 뭐예요? 구분 지상권을 뭐라고? 지상권 변경할 때. 자, 그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을 첨부할 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기등기한다. 자, 첨부에 있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계층적 구분 건물 나오죠? 계층적 구분 건물. 그래서 어떤 쓸데없는 또 민법학자가 국가한테 뭐예요? 뭘 받으려고? 국가의 눈먼 돈을 받으려고 나 학문적인 연구를 합니다. 국가한테 뭐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뭐예요? 국민의 혈세를 받아갖고 쓸데없는 걸 연구했다. 쓸데없는 걸. 그 쓸데없는 걸 연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또 뭐예요? 기발한 머리가 뭐냐면 돈은 벌어야 되겠고 뭐라고? 이렇게 토지 위에 뭐가 있는데 구분 건물이 있는데 구분 건물 2층은 이 지표면상에 뭐예요?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뭘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층계가 있잖아. 층계. 이 층계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 층계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했어요. 뭐라고? 계층이라고. 왜? 층계라고 하게 되면 민법학자하고 일반하고 똑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계층적 뭐예요? 계층적 무슨 건물이라고? 구분 건물이라고. 참 대단한 인간이야, 이 인간들. 그래갖고 뭐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이런 거 이제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계층적 종이 떨어진 소리입니다. 신경 쓰지 마요. 무슨 건물이라고? 층계가 있는 구분 건물이라는 얘기. 층계가 있는. 그 구분 건물은 꼭 층계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도 구분 건물이. 1층으로 옆에 있어도 구분 건물이. 1층만 이것도 구분 건물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층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니까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하는 거지.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게 있고. 구분지상권 안 되지.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건물에 지상권 등기하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건물에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전세권이나 뭐 임차권이다. 그 여러분 볼 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 계층이 뭐라고? 계층이 뭐예요? 층계래니까 층계. 자, 그래서 절대 구분지상권 할 수가 없다. 뭐만 가능하다? 건물이니까 뭐예요? 전세권이나 임차권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75번도 작은별입니다. 전세권 등기. 옳지 않은 거랬죠? 그래서 1번 대지권 등기가 된 구분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까지 포함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왜? 대지권은 권리니까 전세권 등기가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반드시 전세금과 전세권의 목적범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토지 전세권, 토지라고 써있죠? 토지라고.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 권리가 소멸되니까 그 기초로 소멸된 권리를 기초로 저당권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묵시적 기간 전쟁이 되죠?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났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부 이전이 가능하니까. 자, 토지라고 써있기 때문에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근저당 설정자가 뭐예요? 경제된 다음, 자,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경제된 다음, 자, 그 다음에 전세금을 뭐라고? 증액하는, 자, 전세권 변경 등기 하죠? 전세권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이니까. 자, 다 앞에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전세권의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가 있으면 북이고, 없으면 뭐라 한다고? 주등기한다. 그런 개념이지. 하여튼, 이승판, 주,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 있으면 뭐라고? 북이등기. 그 얘기야, 지금. 앞에 여러분 한 줄 더 읽어보라고. 그 앞에 이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전세권 설정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 모일 때는 일부일 때는 전부일 때는 내지 않고 모일 때만 내라고 일부일 때는 뭘 그려내라고 도면 그려낸다. 그런 게입니다. 3번이고. 그 다음에 76번에 임차권에 옳은 거랬죠? 옳은 거랬어요. 1번은 이제 아까 봤어요. 뭐라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등기 촉탁했을 때 보존 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촉탁을 각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직권 보존 등기 해야 되니까. 그 2번은 줄 쳐보세요.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뭘 정하지 않고 차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월 임대료를 뭐하지 않고 임대료를 정하지 않고 땅 사용료를 땅 건물 사용료 정하지 않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하라는 임대차 소위 전세권이 있죠? 전세금 뭐예요? 전세금 이 채권적 전세
자, 1억이면 1억, 2억, 2억, 2억 이런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당연히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아니게요. 있다. 지금 통상 하고 있는 거 있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뭐예요? 반전세 얘기 나오고 막 그러죠? 보증금도 주고 뭐 임차료도 주고 반전세. 네. 그 3번에 뭐예요? 임차보증금 없는 임차권등기 할 수 없다 써 있죠? 할 수 없다. 잘 보세요. 임차보증금 없는이란 말이 그 돈을 안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차임은 필요적 계상이야. 근데 만약에 뭐라고 차임이 없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왜? 차임은 뭐라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2번은 뭐예요? 차임이 없는 게 아니라 차임을 뭐 하지 아니하고 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고, 만약에 뭐라고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것은 신청서의 필요적 계상이 아니라 뭐라고 임의적이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 무슨 말 이해돼요 지금? 자, 차임을 뭐라고? 차임을 뭐예요? 차임을 뭐 하지 않고 정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은 임대차 사용료를 뭐예요? 건물 사용료를 정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거는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뭐라고? 자, 뭘 주고 전세금 주고 1억 2억 주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차임 없이 뭐예요? 차임 없이 임차권의 설정 등기는 안 된다는 게요. 차임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라고 이거는 뭐예요? 필요적 계상이니까 필요적 계상을 안 쓰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임차보증금을 뭐라고? 임차보증금이 없는이란 말은 뭐라고? 이거 임의적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신청서에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없는 무슨 등기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꼭 뭐라고 이게 임의적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뭐라고 나오면 임차보증금이 없는 나무 이게 뭐예요? 임차보증금 뭐니까 임의적이니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워요. 이게 말장난해갖고 좀 해놓으면 뭐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이제 오늘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등기법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거나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나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4번은 뭐예요?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입니다. 뭐라고? 지상권도 뭐예요?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지만 임차권도 뭐가 가능하다? 불확정 기간도 가능해요. 왜? 5년 전에 민법에 임차권 뭐예요? 임차권의 최장 기간 20년이 뭐예요? 불합치 판결 받고 뭐 했으니까? 사라졌으니까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임차권도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원인은 임차권 등기가 맞춰졌죠?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요건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존속기간 전에 하는 거예요? 존속이 끝나고 하는 거죠?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임차권은 뭐예요? 권리가 뭐가 된 거니까? 소멸된 거니까 그 소멸된 권리를 기초로 해서 전대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다는 게 임차권 이전 등기할 수도 없다.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권리가 소멸돼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권리가 소멸됐어요. 소멸돼서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건물 전세권 뭐가 가능해 이거. 그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 때문에 일부 이전 가능하지. 절대 뭐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토지 전세권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임차권도 안 돼요. 임차권도 안 된다는 거죠. 임차권도 안 돼요. 그러면 임대차 존속기간이 끝났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 뭐 하라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거야. 임차권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죠? 절대 임차권의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면 된다고?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자, 77번은 작은별 합니다. 작은별. 아까 오탑 정리해라 그랬죠? 근데 그러면 거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틀린 거 그랬는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저당권 등기할 때 권리 목적인 소유권에 걸릴 때는 권리 표시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엊그저께 그게 어디서 물어본 건가? 엊그저께 민법 문제 보는데 민법 문제 나왔대. 임차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냐고. 임차권은 저당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나 남았는데. 자, 다시 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럼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물권 중에 왜? 등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가 있어야지만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 등기 하지. 이 지역권은 어디에 붙어 다니니까? 소유권에 붙어 다니니까. 이 글자가 몇 글자예요? 세 글자죠? 몇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야. 몇 개라고? 세 개야, 세 개. 여기 임차권 있어, 없어요? 임차권은 권리치다 갈 때 등기해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할 수는 없지. 항상 저당권 등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지. 응? 이해하시죠? 몇 가지라고?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구분 건물에 자, 어떤 건축업자가 임차권, 남의 땅 임차권에다가 뭐예요? 구분 건물 줬죠? 빌라 줬죠? 이거 분양하면, 이걸 취득한 사람은 건물은 소유권이고 땅에 대한 권리 임차권이죠? 그죠? 그러면 건물 등기 외에 저당권 등기하게 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 임차권은 무슨 대상이 아니니까. 저당권 대상이 아니니까. 어?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해봐.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임차권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 저당권 대상이 아니니까 임차권 후에 구분 건물 줬으면 이 건물 등기부의 저당권은 어디에만 효력이 미치는 거야? 건물만 미치지 어디까지 미치지 않는 거 이거. 토지까지 이거 민법 문제 나와요 이거. 민법 문제 나오는 얘기니까. 하여튼 임차권의 대상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몇 개뿐이 없다고? 하나, 둘, 세 개. 몇 개라고? 세 개, 세 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개다. 있죠, 세 개다. 그러면 자, 그 77번 틀린 거 그래서 일단 그 권리 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등기관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양도액과 변제에 기록해야 되고 자, 저당권 등기할 때 뭐예요? 채권액과 뭐예요? 채권 최고의 채무자 표시가 아닌 자, 변제기나 이자 이런 약정 있죠?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있을 때 임의적이라는 얘기죠?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고 그다음에 4번이 왜 답이냐면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고 후에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 확정이 안 됐다면 채권이란 말 쓰면 안 되지. 뭐라고? 계약양도라고 써야 되겠지. 채권이 확정돼야지 확정채권이란 말 쓰지. 확정도 안 됐는데 채권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전이라 그랬으니까 채권양도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계약양도. 뭐라고 얘기한다고? 계약양도. 확정이 돼야지만이 뭐예요? 채권이 확정돼야지만이 채권이라는 확정채권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절대 뭐예요? 무슨 승낙서 낸다. 자, 물상보증인이 뭐예요? 소유권자니 설정자니 뭐 내면 안 된다고? 자, 절대 뭐예요? 승낙서 낸다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자, 이해를 해보자. 무슨 말인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을 이전한다 하게 되면 이 병이 새로운 임차인이죠? 그 병이 뭐예요? 이 사람의 승낙서를 자, 누구? 갑의 임대인이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한테 뭐 하기 위해서? 나한테 자, 존속기간 끝나고 임차보증금 돌려달라고 대항하려고 하면 얘가 뭐가 필요하고 얘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차권이 이전됐는지. 그 이전등기 등기를 신청할 때면 신청하려면 당연히 뭐라고 이거? 등기소에 뭘 내야 돼? 채권의 이전이니까. 뭘 해라고? 승낙서 내야 된다. 근데 갑을병 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저당권 이전하는 거예요. 그 저당권에는 뭐예요? 뭐가 자, 이게 종된 권리고 주된 권리 뭐예요?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을 양도하는 거니까 이 채권 양도, 임차권 채권 양도. 얘가 얘한테 승낙서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등기소에는 낼 필요 없어요. 왜? 이건 물권 이전이니까.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뭐라고? 승낙서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게 이거. 물권 이전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안 내도 돼요.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어야지만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내라고 내지 말라고. 내지 말고 뭐하고 있으라는 게 가지고 있으라는 가지고. 낼 사유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제출한다. 하여튼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승낙서 낸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뭐 내지 말라고? 승낙서 내지 말라니. 그래서 여기 고치라 그랬죠? 5번에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뭐라 이거. 근저당권 설정자를 소유권자죠? 소유권자가 물상보증인데 무조건 안 내는다. 자,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5번이 뭐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4번이 작년에도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얘기니까 4번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절대 뭐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무슨 단어는 안 쓴다고? 확정 채권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니까. 뭐라고 쓴다고? 계약 양도. 채무자가 변경되는 건 전이라면 뭐예요? 계약 인수라고 해야지. 채권 인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에 78번은 세모입니다. 말세부 등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틀린 거랬죠? 그래서 거기에 말세된 권리를 다시 뭐 하는 거니까? 회복하는 거니까.
가등기 권리자 갑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함에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의 원유를 뭐예요? 원유를 쑥 썼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생각에 1번의 중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핵심어가 뭘 것 같아요? 1번의 핵심어가. 그 자발적인 핵심어예요. 자발적. 자발적으로 절대 뭐한 것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다시 뭐 할 수 없다고 회복하지 못해. 항상 회복된 게 하려면 뭐예요? 부적법하게 말소한 걸 회복해야지. 절대 뭐라고 자발적으로 말소한 건 뭐 할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자발적 없다야. 자발적 없다. 말소 회복된 게 자발적 없다.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 이건 아는 얘기예요. 자 아는 얘기 중요한 거죠 이건. 전문은 뭐라고? 주등기고 1번은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고. 이건 아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뭐라고? 1번 지상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저당권 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상권을 목적으로 했다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저당권은 1-1번이겠죠? 3번이 아니라. 원래 그런 말 안 써요 잘. 그냥 지상권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이 저당권자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야 지금?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해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불이익을 받는 게 좋잖아요 기분이. 기분 좋은 거죠? 이해관계는 뭐라고?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 이익을 받지. 이제는 뭐예요? 돈 받을 게 있는데 없어졌는데 다시 뭐 하니까? 회복하니까 이익을 본 거니까 뭐 이해관계 아니지.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는 1번 저당권 회복할 때 2순위권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저당권이 뭐예요? 말소가 돼서 2순위권자 저당권이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1순위 됐다 생각했는데 다시 얘가 뭐 한대 이거? 회복한대. 그럼 다시 뭐예요? 2순위 밀리죠? 불이익을 보죠? 불이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니까. 1순위 회복할 때 2순위권자가 항상 이해관계냐. 지상권 회복할 때 저당권자는 뭐예요? 지상권이 회복하면 돈 받을 게 생기는데 이익이 있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지.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거 자 4번에 불법하게 말소된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회복할 때 그 말소 당시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자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갑. 자 이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1번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누구? 의리단이죠. 그죠? 근데 이님이 돈도 안 갖고 이거 말소시켰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겼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얘가 억울해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돈 빌렸으니까? 얘한테 돈 빌렸죠? 그 말소 당시에 소유권자가 얘가 의무자지 얘가 의무자가 아니라는 게 누구한테 회복해달라고? 말소 당시 소유권자한테 회복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 5번이 왜 틀렸냐면 가등기에 의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본등기 자 본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가등기 외 제3자 권리 있죠? 제3에 대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한 본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당사자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소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누가 해줘야 돼요? 등기관이 직권 회복합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것은 당사자 신청으로 회복하고 촉탁으로 말소된 것은 촉탁 회복이고 직권 말소 뭐라고? 직권으로 회복 직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세모만 봅니다. 근데 가등기는 중요하죠? 그 79번은 뭐예요? 별표 크게 해두시고 옳은 걸 있어요. 가등기 중요하다. 자 그러면 1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닌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자 누가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가등기 해줬죠?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을한테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한다는 얘기죠. 무슨 등기 한다고? 본등기 한다 그러면 누가 의무자예요 이거? 얘가 의무자죠? 의무자가 뭘 내라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권리자죠?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내는 거겠지. 얘는 낼 필요 없지. 누구 거 내라고? 의무자가 내라는 얘기예요. 의무자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번이 옳은 것이고 2번은 왜 틀렸냐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뭐예요? 그 일부 사람이 공유물을 보존행위 준해서 나오죠? 공유물 보존 동그라미. 공유물을 보존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하는 거예요. 절대 소유권자가 아닌 가등기권자가 공유물을 보존한다 치고 전불로에 본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것만 알아는 얘기 네 거. 자기 집만 본등기 돼도 절대 뭐라고 전불을 위해서 전월을 위해서 하지 못해요. 왜? 누가 아니라고? 소유권자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예요? 가등기에 보존된 물권 변동 청구권을 양도할 경우에 가등기상 권리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하죠. 부기등기.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자신 있는 거 나왔어요. 뭐라고?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처분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명령 붙었죠? 그 무조건 뭐라고? 단독이야, 단독. 단독이.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5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해당 줄치세요. 뭐라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등기관이 뭐 하면 안 돼요? 직권 말사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누굴 상대로 이런 을을 상대로 뭐예요? 병이란 사람이 소송을 하면서 자,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소송하면서 여기다 뭐 했다는 게 2-1번 뭐예요? 가압류 해놨죠? 하여튼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거 뭐 가등기를 상대로 한 거니까 소송 중이니까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뭐가 끝날 때까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뭐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직권말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확률 90% 답 뭐가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절대 뭐 하지 말라고 말소 대상이 아니라 했어. 자, 옳은 것은 1번이고 80번 세모합니다. 왜? 이 신청이 작년에 9년 만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틀린 거 했을 때 절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하한 경우 동그라미 각하. 무조건 등기를 각하당했으면 뭐가 된다고? 이인청이 가능합니다. 각하당했으면.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각하당했으면 등기가 안 됐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누가 없어요? 이해관계는 없어요. 자, 이해관계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 등기 신청 시에 권리자,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소송 문제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인청 문제가 아니다. 절대 무효가 아닙니다. 이인청할 게 아니라니까. 3번이 답이고. 자, 신청서는 뭐예요? 몇 글자예요? 5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뭐라고? 이 신청서 나오면 5글자니까 홀수예요, 홀수. 그래서 어디에 관할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 돼. 홀수 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은 이 신청 어디다 하냐 하게 되면 지방법원 해요. 지방법원. 자, 실판 보세요. 4글자죠? 이것도 뭐예요? 짝수죠? 그죠? 그럼 여러분도 헷갈리게 하려고 뭐냐면 그 이 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관할 지방 이것도 6글자 짝수죠? 짝수면 짝수고 홀수면 뭐라고 홀수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낸다 하면 틀리겠죠? 이건 몇 글자니까? 5글자니까.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 신청은 어디에? 법원에. 신청서는 어디에다가? 관할 등기소에. 홀수 짝수예요. 그래서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 그 다음에 5번은 이 신청의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익 인나는 뭐예요? 계속 뭐라고 그 등기 뭐 해달라고? 말세해달라고. 뭐가 안 하다는 게. 이 신청이 가능하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복도와 계단 같은 자, 이런 식으로 복도와 계단 이게 복도하고 이게 계단 있죠? 층계. 이 구분 건물의 복도와 계단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이건 등기 대상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놈이 등기해달라 그래서 등기해줬어요. 1번에서. 소유권 문제는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여기 사는 사람은 등기가 이랬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놈이 또 맛이 가갖고 여기다 철조망 쳐놓고 내 거라고 못 다니게 하면 이 불이익을 보죠.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 이해가 안 되니?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세해달라고. 뭐가 하나 다니게 인정하죠? 근데 그걸 기간을 3개월까지 하라 그러면 말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이 등기가 뭐 할 때까지? 말살 때까지 이익 있는 한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렇게 보자. 자, 지적은 다. 등기는 뭐 한 대만? 별표 한 대만. 밥 먹고 정리하시고 모르시는 거 저한테 가져와서 계속 뭐 하시고 물어보시고. 자,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하여튼 3시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시 조금 넘어야서 3시 반까지 하여튼 3시에 끝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1시부터 1시 반까지만 뭐라고 김밥 하나 이제 드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